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진단 시작하겠습니다. 여름 휴가철이 시작이 됐습니다. 울산도 관광객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지요. 휴가철 울산, 얼마나 매력적인 도시일까요? 오늘 시사진단 울산 대표 관광 명소 어디인지 좀 살펴보고 관광객 추가 유입을 위해 어떤 것들이 좀 필요할지 짚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자, 두 분과 함께 할 텐데요. 이홍택 울산문화관광재단 관광인프라팀 팀장 그리고 권정현 울산관광협회 회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떻게 두 분은 휴가 계획을 좀 세우셨는지 회장님 어떠세요? 저는 아직까지 못 세우고 있습니다. 저희 여행업은 또 성수기니까. 한참 성수기이기 때문에. 예. 팀장님은 어떠십니까? 저도 성향이 이게 사람들 붐빌 때 가는 것보다 조금 예. 한 여유로울 때 가는 걸 좋아해서 휴가철 지나고 나서 가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휴가철 울산은 참 놀러 오기 좋은 장소인지 아주 객관적으로 또 냉정하게 좀 진단해-보는 시간입니다. 두 분 여러 의견 좀 많이 내주시길 바라고요. 자, 회장님 먼저 실제 울산을 찾는 관광객들이 어떤 이미지를 품고 오고 가시는지 만족은 하시는지 그런 이야기들 좀 들어보고 싶어요. 어떻습니까? 예, 울산은 주로 이제 생태 관광지를 선호하는 편이고요. 도심에서 비교적 근접성이 좋은 이제 대왕암 공원은 일회의 교통편으로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이제 보면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는 게 식당, 그다음에 카페, 그다음에 숙소 등이 인프라들이 잘 갖춰져 있으니까 바다가 인접하지 않은 지역에서 오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찾고 있는 지역입니다. 일단 바다 근처 관광. 그리고 또 이제 태화강 국가정원 또한 많이 찾아주시는데 어느 계절에 와도 국가정원의 매력을 충분히 느낄 수 있다고 큰 게 이제 큰 강점이고요. 특히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세계적인 정원 디자이너 피터 아우돌프의 자연주의 정원이 조성되어 식물이 태어나고 죽고 사라지는 모든 과정을 지켜볼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재차 방문하시는 분들도 볼 때마다 새로운 느낌이라는 반응이 아주 많고요. 특히 예전에 방영했던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영향으로 고래관광에 대한 인기가 높아지면서 장생포 고래문화특구의 관광객도 눈에 띄게 늘어나고 외국인 관광객도 많이 찾아주시고 있습니다. 종영된 지가 좀 됐는데 아직도 그 영향이 있는가 있습니다. 봐요. 지금 뭐 회장님은 대왕암공원, 태화강 국가정원, 장생포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셨는데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울산의 대표 관광지죠. 팀장님, 최근 눈에 띄게 좀 관람객이 증가한 관광지 따로 있을까요? 아무래도 저희가 통계에 따르면 저희 작년에 이제 관람객이 가장 많이 증가한 곳을 꼽으라면은 바로 태화강 국가정원입니다. 역시나. 네네, 맞습니다. 아까 회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태화강 국가정원이고요. 이제 저희가 통계로 자주 활용하는 관광지식 정보 시스템에 의하면 지난해 태화강 국가정원 방문객이 전년도 대비해서 4배 이상 증가했다라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는 최근 관광 트렌드 중에 휴식과 힐링을 중요시하는 웰니스 관광이 트렌드인데요. 거기에 대한 관심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과 더불어서 아마 우리 시에서도 그리고 각 기관에서도 태화강 국가정원 그 방문객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엄청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시너지 효과가 아닐까 그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뭐 소비든 뭐 관광이든 이 MZ 세대를 사로잡기 위한 무언가가 참 많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선호하는 관광지도 세대별로 좀 다를 것 같아요. 어떤 양상이 좀 나타납니까? 맞습니다. 이거는 우리 회장님께서 한번. 그 울산을 찾아주신 분들은 남녀노소 골고루 찾고 계시는데요. 연령대별로는 이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40대 이상 중장년층 같은 경우는 본인 자가용 보유량이 많기 때문에 이제 외지 우리가 생각하면은 이제 간절곶, 그다음에 선사시대에 보면은 방고대 앙박화, 그다음에 대왕암 공원, 그다음에 신불산의 간절곶 이렇게 장거리로 외지에서 차를 몰고 직접 가서 체험을 할 수 있는 생태 관광을 많이 찾고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또 전국적으로 극기 열풍으로 각 구마다 조성된 황토 맨발길도 인기가 있고요. 또 이제 또 다르게 생각하면 또 20대, 30대 젊은층 같은 경우에는 자가용 보유율이 낮기 때문에 일단은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갈 수 있는 시내권 정신권호, 꽃의 개화 시기에 맞춰 찾아주는 곳이 주로 보면은
울산대공원 같은 경우는 튤립, 장미, 그다음에 설도에 보면은 사스타 데이지 유채꽃, 그다음에 장생포에는 라벤더, 수국, 태화강 국가정원 같은 경우는 작약, 양귀비 꽃이 있을 때 많이 찾고 계시고요. 예. 포토스팟으로는 또 이제 보면은 설도의 동굴샷, 그다음에 선바위 포토존이 인기가 있고요. 예. 뭐 자가용 보유량을 이야기하셨지만 그것도 있겠습니다만 우리 MZ들은 또 뭔가 사진을 남기고 추억할 예, 만한 어떤 무언가가 있어야 또 그곳을 그렇죠. 예. 찾아가기도 하는 것 같아요. 자, 울산 관광을 알리기 위한 어플. 왔어 울산 앱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사용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사실 사용자 관광객 입장에서도 뭔가 정보를 얻을 수 있지만 또 운영자인 울산시 입장에서도 어떤 데이터를 좀 분석할 수 있는 기회인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저희가 왓서 울산 어플리케이션이 지난 6월 달에 저희가 출시를 했고요. 이게 출시된 이후로 저희가 예상했던 것 이상으로 반응이 상당히 좋았었습니다. 좋아요. 네네. 예. 이게 아직까지도 신규 다운로드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또 회원가입도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 보면은 확실히 이게 울산 여행하시는 데 있어서 많이 도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왓서 울산의 주 기능이 이제 울산에 있는 다양한 여행 정보들을 제공해드리고 또 그분들의 여행 성향에 맞춰서 추천 관광지들을 알려드리는 기능이 있고요. 예. 그 외에도 지역에 있는 뭐 식당들이나 이런 상품들을 연계해서 그런 다양한 이벤트들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가장 많이 보고 있는 데이터는 아무래도 이 주기능이 정보 제공이다 보니까 그 울산의 관광지에 대한 정보 검색 통계를 가장 많이 보고 있는데요. 예. 거기에서도 저희가 1순위로 나타난 거는 역시나 태화강 국가정원 안에서도 심리대 숲이 제일 검색 순위가 제일 높았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명선도나 웨일즈 판타지움, 뭐 태양항공원, 태화강 동굴피아 순으로 그렇게 집계되고 있습니다. 예. 사실 지금 말씀하신 것들 포털로 이용할 수도 있는 거 아니면 뭐 정보 같은 것들은 왓서 맞습니다. 울산 앱만의 어떤 뭐 특별한 점이 있을까요? 다만 제일 특별한 점이라고 한다면은 이게 단순히 정보 제공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약간의 그 설문조사를 통해서 여행 성향을 분석하고 거기에 맞춰서 맞춤형 관광 코스를 추천해 드린다는 거. 예. 그게 제일 특징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용자 성향에 맞게 예, 울산의 맞습니다. 관광지를 소개해 준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최근 울산에 좀 인기 있었던 관광지 또 관광객들의 반응 살펴봤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관광객 유입 정책 이야기 좀 나눠볼게요. 노잼 도시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우리 울산 관광지로서 좀 많은 발전이 있어야 할 텐데 울산시가 현재 관광객 유입 정책 좀 얼마나 신경 쓰고 있는지 한번 궁금해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어떻습니까? 네, 사실 우리 울산이 산업도시라는 이미지가 상당히 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광 쪽에서는 덜 주목받는 흔히들 말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노잼 도시라고 불리는 도시 중에 하나로 인식되고 있고요. 하지만 그 와중에서도 저희 울산시랑 구군 그리고 저희 울산문화관광재단 그리고 앞에 계신 관광협회 이렇게 관계자분들이 이제 울산의 문화와 관광의 발전을 위해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해주셨어요. 그 결과 다양한 정부 사업과 이런 곳에 선정이 됐었는데요. 뭐 2022년도에는 저희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정하는 법정 문화도시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울산이 전국에 있는 광역 지자체 중에서는 최초로 선정이 됐고요. 또한 작년에는 이제 반려동물 친화 관광도시로 선정됐고 올해는 또 무장애 관광 연계성 강화 사업에 선정되는 등 이렇게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자 준비하고 또 추진하고 있습니다. 뭐 그 외에도 이제 울산의 기존에 뭐 옹기축제나 장미축제, 고래축제 이런 기존에 사람들이 많이 오는 축제들이 있었지만 거기에 더불어 저희가 35년 만에 울산공업축제를 부활을 시켰어요. 이 울산공업축제를 작년부터 또 이렇게 진행하면서 울산에 방문하시는 관광객들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즐길거리들을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뭐 그 외에도 이제 관광객 유입에 더욱더 박차를 가하기 위해서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 제도도 운영하고 있고요. 예, 방금 말씀하신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 제도 좀 흥미로운 내용인 것 같은데 이거 회장님이 제일 잘 아시겠어요?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예, 이제 인센티브 제도 같은 경우는 이제 관광진흥법에 따라 여행업체나 관광호텔 업체가 외래 단체 관광객을 유치해서 지역 내 관광지, 음식점, 숙박업소 등을 이용하면 일정 금액을 울산에 관광객을 모시고 오는 관광사업체에 지원금을 드리는 제도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조건에 따라서는 이제 숙박비, 그다음에 버스비, 철도 항공비, 그다음에 체험비 등 다양한 항목이 있고요. 예. 차등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용하는 사업체에는 버스 지원금의 20%를 가산해서 지원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울산만의 개성을 잘 살린 특화 상품을 개발하는 여행에 한해 최대 200만 원을 지원하는 홍보비 항목도 지금 추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면 이제 신청 한도액은 업체별 한 5천만 원, 그다음에 내에서 지원이 가능하고 6월 결산 2개 업체가 벌써 한도를 초과 달성을 하였고요. 예. 이 업체는 벌써 이제 대만의 국적을 두고 있는 여행사가 이제 초과 달성을 벌써 상반기에 5천만 원을 확보를 다 했습니다. 예. 그 우리나라 대한민국 뭐 아름답지 않은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각 지역마다 이제 관광객을 모시려고 정말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 울산에서만 즐길 수 있는 이른바 킬러 콘텐츠. 그러니까 울산에 내가 네네. 반드시 이번 여름에 놀러 가야 하는 이유. 이런 것들을 좀 확보해야 할 겁니다. 관련해서는 어떤 준비가 좀 되고 있을까요? 아무래도 많은 사업 관련 사업들이 추진 중이겠지만 지금 이 시간에는 이제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것 중에 이제 누구나 편하고 즐겁게 관광할 수 있는 모두 함께 즐기는 꿈의 도시 울산. 이 울산을 만들기 위해서 다른 지역과 조금 차별화되는 그런 두 가지 사업을 조금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아까 말씀드렸던 것 중에 저희가 작년에 반려동물 친화 관광도시로 선정이 됐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이제 울산에서 반려동물과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관광 프로그램들을 기획,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 예를 들면은 반려동물을 동반해서 농장 체험을 하고 또 수상 레포츠를 체험하고 그리고 울산에 있는 많은 관광지들을 돌아다니면서 미션을 수행하는 미션 멍파서블도 이미 진행되었거나 진행 중에 있고요. 하반기에는 또 반려동물들과 함께 배를 타본 경험이 많이 없잖아요. 예. 그래서 반려동물 동반해서 고래바다 여행선을 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지금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 무장애 관광 연계성 강화 사업 관련인데요. 이게 사업 이름이 무장애가 들어가다 보니까 이 사업이 관광 취약계층들이 좀 관광하기 어려우신 분들이 조금 더 편하고 쉽게 울산을 방문하고 이동하실 수 있는 인프라를 개선하고 또 그분들이 또 유형별로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들 예를 들면 시각장애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촉감적으로 대상을 만지고 또 느낄 수 있는 그런 촉감 투어 등 이런 유형별 적합한 관광 프로그램들을 개발 운영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네. 얼마 전에 그 사료값이 분유 매출을 처음으로 뛰어넘었다고 하는데 반려동물 관련 콘텐츠들을 많이 좀 보고 계시네요. 네, 아니 근데 맞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 해봅니다. 그 킬러 콘텐츠. 그러니까 울산만이 가지고 있다라는 거 생각해 보면 산업 현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네덜란드나 일본 맥주 공장 견학하고요. 독일 가면 예. 벤츠, BMW 그 박물관 가고요. 프랑스 와이너리 투어하고요. 이런 것들 다 산업 관광인데 우리도 그런 걸 좀 하면 어떨까? 사실 꼭 자연 경관을 보러 재미를 찾으러 이런 관광만 있는 것은 아니니까 그런 준비도 지금 되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아무래도 산업 관광이 되려면은 저희 관에서뿐만 아니라 이제 민간 저희 대기업들이죠. 울산에는 많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들도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분들과 연계해서 관광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구상을 해야 되고요. 사실 이러한 부분들이 코로나 이전에는 어느 정도 진행이 됐었지만 예. 이제 코로나 이후에는 많이 축소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향후에도 그런 것들을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1년의 기업분들과는 이제 논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속적으로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또 산업 관광하면은 제일 발전시키기 위한 한 가지 방안 중에 하나가 저는 마이스 산업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마이스 산업 자체가 한 산업을 기반으로 해서 그 산업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그 행사에 참가하고 또 산업을 둘러보는 이런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이제 마이스 산업을 발전시키는 게 또 산업 관광을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 오는 24일에 저희 유에코 울산 전시 컨벤션 센터에서 이제 울산이 대한민국 대표 마이스 관광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 이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행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사 이름은 제2회 지속 가능한 마이스 관광 울산 포럼이라고 하는데요. 예. 이때 울산 마이스 산업과 또 관광 산업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 오셔서 많이 참석하시고 또 의견을 나누실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자, 참신한 콘텐츠가 좀 많이 개발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과제들 좀 짚어보겠습니다.
자, 이제 꿀잼 도시 울산으로 나아가기까지 어떤 과제들 좀 남아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울산시에서 뭐 세계적 공연장 건립, 파크 골프장 건립, 국제정원 박람회 유치, 뭐 여러 가지 지금 뭐 꿀잼 도시를 위한 정책들 내고 있는데 여행업계, 관광협회 입장에서는 이런 정책들 좀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는지 좀 들어볼게요. 예. 노잼에서 꿀잼 도시로 정책을 지금 선회를 해서 시책을 추진을 하고 계시는데 예. 정책들이 지금 기대감을 굉장히 저희들은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꿀잼 도시 정책은 크게 지금 시에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게 태화강 오페라하우스 건립, 그다음에 태화강 수상택시 정도가 있겠는데요. 먼저 태화강 오페라하우스의 경우는 대외적으로 K-팝 상원학교로서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울산의 문화 사업을 부흥을 위해서 필요한 거점 공간 확충에 충분한 기여를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조선시대 수상교통 중심지였던 학성공원부터 태화강 국가정원까지 수상 택시를 연결해서 도심 관광 코스를 태화강을 활용을 하는 것입니다. 기존의 꿀잼 도시 울산 정책에서 울산이 타 광역시에 비해 교통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한계점을 잘 보완한 것이라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는 다양한 랜드마크 개발뿐만 아니라 트램, 수상택시, 광역 전철과 같은 다양한 교통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관광지와 연계한다면 울산 시민뿐만 아니라 우리 타 지역 관광객들에게도 꿀잼 도시 울산으로서의 각인이 가능할 것으로 저는 사료가 됩니다. 예, 기대를 많이 하고 계시다. 자, 울산이 체류형 관광이 좀 부족하다, 뭐 잘 데 없다, 뭐 경주로 부산으로 다 빠져나가지 않습니까?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일단 체류형 관광이 되려면 확실히 그 숙소 같은 인프라 개선이 먼저 중요할 거고요. 그 외에도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킬러 콘텐츠들이 있어야지만 이게 체류형 관광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프라 개선 쪽은 저희가 뭐 앞서 말씀드린 사업들에서 뭐 반려동물이 동반 가능한, 그리고 관광 취약계층들이 쉽게 접근 가능하고 쉽게 이용 가능한 그런 식당이나 숙박 등 인프라 개선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저희가 컨텐츠적으로는 이제 그 다른 지역에서 진행하고 있는 워케이션이라고 하죠. 저희는 울산역 워케이션이라고 해서 유케이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예. 네, 이런 유케이션 사업을 저희가 진행하면서 체류형 관광의 확대를 조금 노리고 있습니다. 뭐 개념이 참 어려워요. 이름도 어렵고. 예, 맞습니다. 예. 이게 워케이션 자체가 이제 워크와 베케이션을 합성한 단어인데 예. 이제 일하면서 쉴 수도 있는, 예전에 코로나 때는 이게 워케이션이 상당히 활성화됐었다고 해요. 왜냐하면 코로나 때문에 재택근무를 많이 하시면서 재택근무를 집에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휴가지에 가서 업무 시간에는 휴가지에서 일을 하고 이제 그 외의 시간은 즐기는 이런 사업이었는데요. 저희도 지금 매주 2박 3일 코스로 해서 저희가 2박 3일의 숙소와 그다음에 그 업무를 할 수 있는 업무 공간, 그리고 체험 상품, 체험 프로그램들로 구성된 이런 상품들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 저희가 5월 달부터 시작하다 보니까 아직 실적이 크게 높지는 않지만 그래도 벌써 한 달 만에 거의 100개 이상의 팀이 저희 울산을 방문하셔서 워케이션을 즐기고 가신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고요. 뭐 그 외에도 저희가 컨텐츠적으로 조금 더 그 울산 하면은 관광하는데 제일 저해되는 요소 중에 하나가 교통편입니다. 예. 예, 조금 더 편하게 여행을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울산 관광 택시를 또 2022년부터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4시간, 8시간 중에 골라서 이제 저희가 추천드리는 코스나 아니면 울산 12형이 포함된 이제 자유 코스로 구성을 해서 조금 더 관광객들이 편하고 또 오래 울산을 관광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체류를 조금 더 오래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울산 관광협회장님은 이 체류형 관광이 좀 약하다, 울산이. 이거 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한데, 일단은 바로 드는 생각은 울산이 좀 잘만한 곳, 숙박 시설이 좀 부족해서 그런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예.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울산이 체류형 관광지로서 부족하다 하는 것은 숙박 시설의 문제만은 아니고요. 볼거리, 즐길거리가 모자란다는 뜻입니다. 예. 왜냐하면 잠만 자는 게 아니거든요. 울산에 가서. 그러면은 이제 주위에 뭐 여수 같은 경우는 포차라는 이렇게 이미지가 있고요. 울산은 들어오면은 주로 대부분 관광지들이 어떻게 되냐면은 걷기, 예. 대왕암 가도 걷기, 그다음에 풍경 구경하기. 예. 국가정원 가도 걷기, 아하. 신부르산 케이블카를 이제 영남마을 버스로 가도 전부 걷기. 밤에 뭘 할 게 없네요. 밤에 진짜. 연계가 되는 게 잘 없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울산 또 여수같이 이렇게
포차 같은 이런 저녁에 할 수 있는 이미지를 갖다가 만드는 게 체류형으로 이제 붙잡을 수 있는 길이 좋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보면 이제 신불산 같은 경우도 영남 알프스에 우리 주군에서 뭐 메달 기념을 해서 뭐 2만 개, 3만 개에서 1년에 제공을 하면서 외부 관광객들이 엄청나게 옵니다. 예. 하지만 거기서 체류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등억 온천이 지금 케이블카가 없으니까 주위에 상권들이 너무 낙후되어 있으니까 그 주위에서 숙박을 안 하고 전부 당일치기로 그냥 왔다가 그냥 가는 이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조금 많이 아쉽고요. 그래서 먹는 거와 즐길 거리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체험을 할 수 있는 이 3박자가 맞아야만이 저는 체류형이 이루어진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즐길 거리가 부족한 것이다. 그러니까 밤에 할 것이 없기 때문에 그게 되면 자연스럽게 숙박으로 또 이어질 그렇죠. 텐데 네, 그런 맞습니다. 지적을 해주셨고, 자, 홍보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사실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 울산 한번 구경하고 가시면 이야, 울산이 이렇게 좋았어라는 말씀들을 하세요. 바꿔 말하면 홍보가 좀 부족했다라는 것 같은데 어떤 방면에 좀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우리 회장님. 네. 예, 그 울산 하면은 사회자님 또 뭐가 제일 생각나십니까? 저는 떠오르는 게 게요. 예. 국가정원 일단 그리고 대방암공원. 예. 자연 경관이 좀 생각보다 좋다 이런 이미지가 있어요. 근데 이제 외부에서 저도 이제 그 16개 시도를 다니 보잖아요. 그러면 우리 협회장들한테 물어봐도 울산 하면은 제일 생각나는 게 현대 자동차가 떠오른답니다. 일단 그렇죠. 예, 저도 이미 울산 사람이 돼버렸기 때문에.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산업 관광이죠, 산업 관광. 예. 그래서 이제 산업인데 이게 이제 산업 관광에 우리가 저희들이 이제 주목을 해야 될 시점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시장님이 추진 중인 지금 울산 도심 지하 고속도로 사업 이거 관광자원으로 충분히 활용 가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이게 왜냐하면은 지금 현재는 산업 물동량 수송을 위해서 지하로 해서 만들지만은 이제 그 실질적으로 우리가 강 아래로 달리는 차 이 키워드만 들어가도 외부 관광객이 울산을 한번 가보자 하는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사계절 다른 매력이 있는 울산을 알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또 SNS 매번 얘기하지만 이게 참신한 콘텐츠하고 SNS 개발입니다. 이게 상당히 필요한 것 같고, 그다음에 계절에 따라 이제 우리가 축제가 이제 봄에도 있고 많이 있듯이 축제를 중심으로 관광지와 연계해서 체류용 관광으로 이어질 수 있는 모텔을 갖다가 프로그램을 갖다가 저희들이 시에서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울산만의 고유한 특색을 잘 살리는 우리 공업축제 같은 경우는 울산이 지금 과거, 그다음에 현재, 그리고 미래까지 체험하고 울산 산업 구석구석을 즐길 수 있도록 관광 상품을 함께 개발해 홍보한다면 울산의 킬러 콘텐츠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고 저는 항상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방송 보고 계실 시청자 여러분께 이번 여름 휴가철 울산에서 휴가를 좀 보내십시오. 울산으로 오십시오. 라는 차원에서 장소를 한 곳씩 좀 추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겹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자, 회장님부터. 시원한 물에 붕덩 뛰어들고 싶은 이제 뜨거운 여름입니다. 저의 추천지는 해가 가장 빨리 뜨는 간절곶과 가까운 울산의 대표 해수욕장인 진화 해수욕장과 신비로운 아비타섬 명선도를 올여름 피서지로 추천합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진화 해수욕장 같은 경우는 모래도 상당히 곱고요, 수심도 얕아 가족이 함께 즐기기 가장 좋은 장소며 바람과 파도가 좋아 사계절 내내 서핑도 할 수 있는 해변입니다. 이곳은 올해 한국관광공사 7월 추천 여행지로도 발표되었고요. 해수욕장 개관 기간 동안 주목할 점은 이제 파라솔 튜버 구명조끼를 전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자, 팀장님은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대양암공원과 그 옆에 있는 쓸도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엔 동구네요. 예. 일단 대양암공원이야 뭐 제가 설명 안 드려도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고 정말 많은 분들이 찾아주고 계신데요. 정말 안타까운 게 바로 옆에 쓸도라는 곳이 있습니다. 예. 이제 대양암공원에서 대부분은 대양암공원 오셨다가 거기서 바로 귀가를 하세요. 근데 조금만 더 걸으셔서 쓸도에 가보시길 한번 추천드리는데, 그 쓸도라는 이름이 저희 갯바람과 파도가 바위에 부딪힐 때 검은고 소리가 난다 해서 쓸도라는 이름을 명명했습니다. 실제로 오셔서 그러한 소리가 나는지 한번 겪어도 보시고요. 또 올해
이제 쓸도 인근에 소리체험관이라고 있었는데 이게 쓸도 아트라는 곳으로 리모델링해서 개관했습니다. 예. 네, 거기에서도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들이 있어서 가족들과 같이 오시기에 정말 좋고요. 또 쓸도가 이제 파도랑 석양이 정말 아름다운 곳이에요. 그래서 사진 작가님들에게도 정말 인기 있는 장소기도 하고요. 최근에는 거기에서 인근에서 서핑도 하고 있고 그 서핑하는 곳 중심으로 해서 주변에 다른 상가들이 지금 들어서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거기도 한번 방문해 보시고요. 가장 추천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대항공원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쓸도로 이어지는 길이 있습니다. 예. 울산을 방문하시면 꼭 그 길을 한번 걸어보시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북구 하나 할게요. 주전 몽돌해변. 요즘 캔크닉이라고 하는데 그 하기 참 좋은 곳입니다. 추천 감사드리고 오늘 이용택 울산문화관광재단 관광인프라팀장 또 권정현 울산관광협회 회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야기 좀 들어보시니까 우리 울산에도 추천할 만한 관광이 참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직 많이 알려지지 않아서 또 교통과 숙박이 좀 불편해서 방문을 망설이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 겁니다. 하루빨리 무엇이 문제인지 문제점을 해결하고 필러 콘텐츠를 확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번 여름, 이번 휴가는 울산에서 보내고 싶다라는 마음 드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사진단 여기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